여러분 최강욱 과거에 공직기강 비서관 아시죠? 이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직기강 비서관 있을 때 자기가 다 스크린을 다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최고라고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내용을 다 이 청문회를 통과 다 된 건데, 검찰총장 부부를 갖다가 저기 공수처에 1호로 세우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최강욱입니다. 최강욱에 대해서는 제가 열안 받기 위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최강욱하고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다는 것, 이것이 지금 화제입니다. 장안의 화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신임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건겨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통화하자고 한 거다, 최강욱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론에 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신임 대표의 취임 축하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져서부터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사이에 소위 적자 논쟁이 다시 붙었다는 겁니다. 적자 논쟁은 누가 적자냐. 소위 열린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앞두고 친문 효자론을 내걸고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민주당은 우리는 그런 자식을 둔 적이 없다 했거든. 근데 최 대표가 문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을 싹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아주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지금 최강욱의 신분은 피고인입니다. 확실한 피고인입니다.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고인 최강욱 대표가 문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사람이 그는 예의가 좀 없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대통령하고 이렇게 전화 오면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이 그냥 보통의 일상입니다. 그건 하나의 기본적인 매너죠, 매너. 그런데 최강욱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문 대통령이 전날 취임 축하 전화를 건 사실을 갖다 쫙 말을 하면서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신을 가슴에 되새긴다고 자기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최 대표가 문 대통령을 전화를 기화로 해가지고 우리도 친문 적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하고 최 대표의 통화를 갖다가 신임 정당 대표에 대한 통상적 축하 전화라고 민주당은 생각하는 방면에, 이 최강욱 대표는 친문 적자로 인정받는 것 아니냐, 나는 또 다른 여권 내 정치 역학적 영향이 뭔가를 갖다 염두에 두고서 이런 말이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총선 때는 열린민주당하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해찬 대표 아닙니까? 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아닙니까? 또 이근영 전 전략위원장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는 적자가 아니다. 열린민주당은 우리의 적자가 아니다. 우리의 적자는 시민당이다.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최강욱 대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총선이 일단 승리하니까 민주당을 떠난 양정철 원장의 정치적 행로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연구원장이 최근 정권 핵심부의 견제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돌고 있다라면서 또 이런 이상한 소리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원래가 정권 근방에 있으면 태양이 강해지면은, 태양이 뜨거워지면 말이죠, 사람들이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지 않습니까? 추워지면 또 입고 더워지면 벗고 괜히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우상화 작업이란 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 대통령은 똑같은 일상으로 대통령이 돼야 되지,
무슨 뭐 대통령 친문 뭐 어쩌고 눈치 보고 그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민주당도 민주당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공천권이라 목에 달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 딱딱 하는 민주당이 돼야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해찬 씨는 능히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해찬 씨는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한테 혜택을 받을 만한 것이 솔직히 말해서 공천밖에 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이 대통령 메시지를 이렇게 언론에 공개했다. 이걸 두고 말이죠. 뭐 이렇게 뭐 그냥 너무 예민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합당 분위기 조성용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최 대표는 민주당과 합당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고편까지 쏘아댑니다. 이 최강욱의 특징이 뭐냐? 강한 메시지를 자기 생각대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분모해내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류도 있죠.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언론이 전합니다.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뭐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당대표 도전자들은 합당하라는 뜻인지 말라는 것인지 참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진짜 이 열린민주당하고 여태까지 선을 다 긋고 살았는데 이게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니까 이 최강욱이가 그러면은 이게 합당하라는 말인지 그대로 지금 있으라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건 물어보면 되는 거죠. 반면에 이해찬 대표는 뭐냐면 여전히 열린민주당과 합당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들이 너무 보니까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때보다 더 심하게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 그렇게 눈치 안 봤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안 봤어요. 이처럼. 지금 민주당처럼 심하게 안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당대표 도전자들이 이거 합당하라는 말인지 말라는 것인지 참 고민스럽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뭐 공천받을 목을 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도 국회의원 저래도 국회의원 잘하면 국민들한테 뜨는 길만 남았습니다. 소신껏 발언하고 헌법에 준해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가는 국회의원은요 앞으로 100번 더 당선됩니다. 네. 그러니까 떳떳하게 하십시오. 이제 목맬 필요는 뭐 있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는 열린민주당과 합당은 없다는 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가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자기가 이제 그 분과위원회 들어가려고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에서는 노.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재판받는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원을 맡는 거 지금 피고 상태인데 바람직하지 않아 하는 그런 기류가 또 돈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통령이 최강욱을 챙기기 때문에 친문도 어리뻥뻥해가지고 도대체 문심이 뭔가 하고 당혹을 하고 있다는데 뭐 그거 너무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이제 국회의원 뭐 공천 이제 해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영향 끼칠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소신껏 발언하고 국민에게 앞에서 반듯한 모습을 보인 국회의원은 반드시 다음에 필승합니다. 예. 눈치 보고 이렇게 꺼부러지고 한 사람들은요 다음번에 반드시 떨어집니다. 공천도 못 받고. 네. 시대는 도도히 변화됩니다. 지금 현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소위 변화의 물결입니다. 예를 들면 강물이 흐릅니다. 가다가 바위가 하나 맞으면 거기서 바위에 물 부딪히는 데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기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휙 돌아가는 회오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바다로 이렇게 향해서 가다가 또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자,
원래 그런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최강욱 피고인한테 너무 떨지 마세요. 그는 아직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검찰 개혁하고 뭐 저 공수처 1호 뭐 이렇게 등등 하는데 최강욱 씨는 공수처장으로 뭐 간다는 설이인데 공수처장 아무나 못 보내요. 누가 추천하겠습니까? 여당에 추천하잖아요. 여당에서 추천 노 하면 2표로 딱 하면 최강욱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최강욱이 여당만 반대합니까? 또 야당에서도 반대하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겁내지 마세요. 조크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